안녕하세요. 영화 만드는 변형주입니다. 대학교 4학년 때 깨달았어요. 내 인생은 되게 실패한 인생이고 성공하기 어렵고 망했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왕 망한 거 하고 싶은 일 하다 망하면 핑계 대기가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막 영화에 대한 판타지라기보다는 제일 하고 싶은 게 뭘까를 생각해봤고 그게 일이었고 언제나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들이 매 작품마다 주어졌다는 것이 저한테는 되게 감사한 일이에요. 무엇보다 첫 번째는 독립영화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2019년 한국 영화의 굉장히 중요한 파워가 되었던 새로운 여성 감독군들의 대부분은 사실은 독립장편 영화에서 나왔다는 거죠.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많은 여성들이 가장 낮은 장벽부터 지금 허물기 시작했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기쁜 일이고 고마운 일이고 그 친구들의 그 다음 작품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많은 여성 감독들, 새로운 감독들이 한국 영화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불러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3월 8일이 어떤 날인지 알고 계셨나요? 1908년 뉴욕에서 많은 수의 여성들이 빵과 장미를 외치면서 대규모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때를 기념해서 유엔에서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선정을 하게 돼서 지금도 3월 8일마다 세계 여성의 날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Never surrender. Never give up the fight. 궁금하신 분들은 영화 이렇게 이것저것 찾아보시면 서프러제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여성 참정권을 주장하는 여성들을 다룬 바로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고요. 빵과 장미라는 켄 로치 감독의 영화도 있고 또는 런던 프라이드라고 성소수자 운동단체와 해광된 광부들이 함께 연대하는 굉장히 그 유쾌한 영화가 한 편인데요. 이런 영화들을 보시면 아마 오늘이 어떤 날인지 훨씬 더 쉽게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BTV에서는 여성의 날 주간을 맞이해서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영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영화는 잊고 지냈던 첫사랑의 비밀스러운 기억, 영화 윤희에게입니다. 윤희에게 갑자기 너한테 내 소식을 전하고 싶었나 봐. 이혼 후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윤희에게 도착한 편지 한 통. 엄마, 우리 해외여행 갈까? 편지를 몰래 읽어본 그녀의 딸 세봄은 발신인이 살고 있는 곳으로 엄마 윤희에게 여행을 제안합니다. 좀 알아봤어? 그냥 가정집이야. 근데 이젠 뭐야? 잊고 지냈던 첫사랑의 기억에 설레는 윤희. 용기를 내고 싶어. 과연 그녀는 첫사랑과 재회할 수 있을까요? 이 영화의 가장 놀라운 점은 윤희와 준의 과거 또는 그 편지의 의미를 어떤 선정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상처를 과거에 받았고 되게 힘들었다고 해서 매일 벽에다가 그거를 정자로 쓰면서 살지 않잖아요. 그녀들의 아픔조차도 막 감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기 엄마 옛 친구가 살아. 그래서? 만났어? 그래서 굉장히 예의 있는 큐어 영화. 사람들을 놀래키기 위해서 소재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그리웠을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기로 결심했을까를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로부터 사랑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 윤희에게를 연출한 임대영 감독은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을 20세기의 영화죠. 러브레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 없는 자신의 남자친구를 그리워하는 어떤 여성 그리고 그 남자친구의 학생이던 시절 만났던 어떤 여성이 함께 판타지 같은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랑 이야기였다면 임대영 감독은 같은 공간, 오타루라는 같은 공간으로 21세기에 사랑이라는 것이 억압되어진 사랑이라는 것을 뺏겨버린 두 명의 중년 여성을 주인공으로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장소만 공통적인 게 아니라 뭔가 비슷한 감정인데 좀 더 다른 감정이 보이는, 그래서 비교해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섬세한 연출력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한편 이 영화 윤희에게는 한일 양국을 대표하는 배우 김희애와 나카무라 유코가 좋은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김희애 배우는 20년간 말 못할 사랑을 가슴에 숨기고 그를 그리워하는 윤희로, 나카무라 유코 배우는 첫사랑의 기억을 깨운 친구 준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長いことあなたの夢は見なかったのに変でしょ。昨日あなたの夢を見た。 나도 네 꿈을 꿔. 일단 김희애 배우님 정말 첫 장면부터, 그러니까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장면 아닌가요? 딱 첫 클로즈업이 보여지는 순간 그녀의 역사가 읽혀지는 듯한, 그래서 배우로서 이제 못하실 게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봉준호 감독의 마더에서 첫 장면에서 우리가 헉 하고 놀라는 이유는 우리가 언제나 상상했던 김혜자 배우님의 이미지가 전혀 다르게 사용되어질 때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김희애 배우님도 엄청난 걸 해내셨다고 생각하고, 감히 말씀드리지만 80%가 김희애 배우님의 역할 능력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너와 만났던 시절에 나는 진정한 행복을 느꼈어. 그렇게 충만했던 시절은 또 오지 못할 거야. 극 중 마음에 와닿았던 윤희의 대사 중에 인생의 가장 충만한 한때를 선물했던 상대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이 바로 영화 윤희에게가 선택한 사랑의 정의가 아닌가 합니다. 어떠세요? 설명을 듣고 보니 영화가 재밌게 느껴지지 않나요? 이번 순서는 제가 뽑은 영화 윤희에게 속에 빛나는 어떤 한 씬입니다. 오늘 저녁 6시에 뭐 하세요? 저랑 같이 저녁 드실래요? 엄마 어디야? 이따 저녁 6시쯤에 운하시계탑 앞에서 볼까? 많은 분이 찬사를 보낸 장면이기도 한데요. 저 역시 윤희와 준의 재회 시퀀스입니다. ユニに 20년간 서로 만나지 못한 그리움을 표현한 두 배우의 눈빛, 표정, 심지어 뒷모습까지 완벽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대사가 따로 없어도 그 애틋함이 절절하게 전해지는 이 장면은 제가 뽑은 영화 윤희에게 빛나는 한 씬이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두 번째 영화는요, 마음을 닫은 여자와 버려진 아이가 그 다음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영화 미스백입니다. 자가 성폭행 피해자인데 왜 이게 정당방위 성립 안 됩니까? 뭔 일 있지? 이제 내 인생 그만 나봐. 과거 학대받은 기억 탓에 전과자가 되어 외롭게 살아가던 백상아. 말해. 주미가 스스로 고립된 채 살던 그녀 앞에 상처투성이 소녀 지은이 나타납니다. 근데 넌 왜 볼 때마다 홀딱 벗고 다니냐? 왠지 자신과 닮은 지은을 외면할 수 없는 상아는 소녀를 위해 세상과 맞서기로 결심하게 되는데요. 나는 내 가르쳐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어. 대신 네 옆에 있을게. 과연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영화 미스백은 아동학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Boston priest molested kids in 6 different parishes over the last 30 years. We're not going away. We're going to tell this story. We're going to tell it right.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영화 스포트라이트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소재를 다루고 있죠. 스포트라이트가 학대받는 아동, 성폭력의 피해자가 된 아동들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채 그들의 현재의 표정만으로 유추하게 만드는 굉장히 방어적이고 예의적인 태도를 가졌다면 미스백은 그냥 단호하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 재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명백하고 다이렉트하고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거기서 막 어떤 그 쇼를 부리지 않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 폭력이 우리한테 호기심이거나 선정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경계하게 되고 감정이입을 쉽게 하게 되는, 그래서 두 영화는 굉장히 다른 방식을 선택했지만 비슷한 태도를 갖고 있는 영화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한지민, 미스백.
사실 미스백에서 한지민 배우의 연기 변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배우는 상하 역을 통해 19회 디렉터스 컷 어워드, 55회 백상예술대상, 39회 청룡영화상 등 그의 모든 여우주연상을 대부분 휩쓸었습니다. 거긴 이유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한지민이라는 배우한테 느꼈던 어떤 것을 좀 넘어서는, 근데 그게 넘어설 때 대부분 과장되기가 쉽거든요. 우리 한지민 배우는 그렇지 않았고 되게 납득할 수 있는 연기를 끊임없이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한겨울에 세차장 알바를 하는데. 그럼 그래 뭐하게? 초반부에 한지민 배우가 이렇게 막 거칠게 세차장에서 세차하는 그 모습과 봐. 너는 안 와. 이 어린 피해자를 에게 어떤 말도 없이 가만히 욕실 앞에서 자기의 상처를 보여주는 그 뒷모습의 연기가 굉장히 분리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저하고도 꼭 한번. 미스백은 미스백이 싫어요? 한편 이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이죠. 바로 600대 1의 경쟁률을 뚫은 신예 김시아 배우인데요. 첫 스크린 데뷔작인데도 아동학대 피해자의 심리를 정밀하게 그려낸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되게 놀랍고요. 지금 20, 30대 감독들은 빨리 이 친구를 미리 잡아놓으세요. 네. 네. 당신과 함께 미래 한국 영화를 책임질 배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계 여성의 날 특집,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영화. 이번 순서는 변영주가 뽑은 영화 미스백 속 빛나는 한 씬입니다. 뭐 갈 데 없음. 어디 가고 싶은 데는. 저는 미스백과 지은이 함께한 바닷가 장면을 뽑고 싶습니다. 극중 미스백은 놀이공원에 가본 적 없는 지은을 데리고 놀러 가죠. 그래서 근처 바닷가를 찾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때 맞잡는 두 손, 정말 조심스럽게 맞잡는 그 두 손은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본 두 여성의 진하고 끈끈한 연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장면이자 메시지가 담긴 영화 미스백 속 빛나는 한 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영화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제 영화입니다, 제 영화. 모든 것이 가짜였던 한 여자의 비밀, 바로 영화 화차입니다. 결혼하자. 결혼하면 그 다음에? 결혼 한 달 전, 부모님 댁을 내려가던 문호와 선영. 그런데 휴게소에 들른 사이 약혼녀 선영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형, 나 사람 좀 찾아줘. 다음 달에 나랑 결혼할 여자야. 얘가 선영이야, 강선영. 근데 얘를 찾다 보니까 얘가 선영이가 아니래. 이 사람 강선영 씨 아닙니다. 주민님은 번호는 똑같네요. 적이 없네. 그녀의 행적을 찾기 위해 수소문하던 중 문호는 그녀의 모든 것이 가짜임을 알게 되죠. 형이 우리 선영이 뭐 알긴 하네? 그래, 그럼 너 그 여자에 대해서 아는 게 뭐 있냐? 너 누구야? 수상한 정체 속 충격적 진실. 선영, 그녀는 누구였을까요? 영화 화차는 2012년 개봉한 작품인데요. 일본을 대표하는 미스테리의 여왕 미야베 미유키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작업은 제가 직접 했고요.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20곡까지 썼던 기억이 납니다. 저한테 있어서도 가장 좋아하는 장르 중에 하나를 처음으로 영화하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자기가 세상 밖으로 쫓겨났을 때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 안으로 들어오는 되게 20세기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처럼 세상 밖으로 쫓겨난 다른 사람을 잡아먹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착취받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 같은 모습이 보여지는 21세기를 되게 명백하게 보여주는 원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놓치고 싶지도 않았고 잘 풀어보고 싶었다고 생각을 해요. 영화 화차가 원작과 다른 점은 캐릭터의 비중입니다. 사실 소설에선 극중 선영에 해당되는 주인공이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상으로 표현하는 영화 속에서 미스터리의 핵심인 선영을 뺄 수 없었기 때문에 상상 장면과 플래시백을 적극적으로 사용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종근이 제천에 있는 계단을 보면서 선영이 범행을 저지르는 모습을 상상하는 식으로 만들어 나갔죠. 원작에선 미미한 분량의 약혼자를 사건의 중심으로 끌어들여서 스릴러의 서사를 하나하나 쌓아 나갔는데요. 아무래도 펜션씬에서 미니 씨가 정말 그건 혼자 다 하는 씬이잖아요. 자기가 스스로의 따귀를 때리며 야 정신 차려 라고 하는 그 장면도 되게 어려운 장면인데 되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미니 씨가 연기했던 선영이를 만드는 사람들이 막 걱정하고 불쌍해하면 망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그녀는 살인자고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고 실제 선영이라는 불쌍한 존재를 잡아먹은 괴물이다. 미니 씨한테도 어떤 연기를 할 때 머뭇거리거나 죄의식을 느끼는 척 하지 마라. 그걸 죄의식인 것처럼 표정 지으면 안 돼. 라고 했던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다고 생각을 해요. 한편 김민희 배우가 화차를 통해 주목받았던 것에는 약혼자 문호 역의 이선균 배우의 힘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얘를 찾다 보니까 얘가 선영이가 아니래. 그러니까 얘가 나랑 결혼할 여잔데 얘가 누군지 모른다고 지금. 이 영화에서 문호의 연기는 보여주는 연기가 아니라 관객의 손을 잡고 선영 앞으로 데려가는 연기였어요. 사람들이 선영을 보며 마음 아파하고 그녀를 이해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이유는 문호를 연기한 이선균 배우의 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균 배우에겐 그런 적도 있어요. 옥상 찍을 때. 감독님, 이게 촬영 순서가 이렇게 되면 제가 감정이 그럼 그 친구의 손을 이렇게 잡고 저기가 6시간 필요인데 650만 원이고 그렇다. 그러면 이 친구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10분만 주세요. 이러고 자기가 가서 감정을 이렇게 잘라가서 준비하는 되게 고마워요. 제가 가끔 선준이한테 이 영화 전체에서 정작 화차에 탄 건 넌 것 같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영화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희생을 했던 배우였기 때문에 고맙죠. 시나리오를 쓸 때 혹은 원작이 있는 소설이나 작품을 제가 영화화할 때 언제나 고민하는 건 그 작품을 읽은 저의 독후감을 영화로 만든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 그래서 매번 시나리오 쓸 때마다 그 캐릭터가 남성이건 여성이건 또는 젊건 어리건 뭐 저랑 전혀 상관없더라도 모두에게 저라는 사람을 조금씩 나눠주게 돼요. 이번엔 곡을 한번 땡겨볼까? 뭐 이를테면 화차를 예를 든다면 선균 씨가 연기했던 문호나 또는 민희 씨가 연기했던 선영이나 어딘가에 제 말버릇 같은 게 비슷하게 들어가 있어서 그게 사실은 제 말버릇이지 그 캐릭터의 말버릇이 아닌데 거기서 오는 어떤 이질감이 그 캐릭터를 좀 더 독특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이번 순서는 변영주가 뽑은 영화 화차 속 빛나는 한 씬입니다. 만나기로 한 데 어디야? 용산역이요. 내가 먼저 확인할 게 있어가지고 그래. 나 금방 갔다 올게.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겠지만 힘들기도 힘들고 보람도 컸던 장면을 꼽으라면 용산역 에스컬레이터 씬이 아닐까요? 선영에 대한 비밀이 하나둘 밝혀지면서 그게 긴장감이 최대치에 이르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그 에스컬레이터는 그 지역에서 출퇴근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이었고 그래서 되게 민폐죠. 그리고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3일 안에 그 시퀀스와 관련된 모든 걸 다 찍었어야만 했었고 촬영하기 전날 그 배우 둘과 저와 저희 프로듀서랑 4명이서 그 양곱창 집에 대낮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수정을 해서 사실은 그 전날 양곱창 집에서 새로 만든 데서요. 우리 넷이서 그렇게 어렵게 준비를 해놓고 그걸 찍을 때는 배우들한테 이렇게 2번 이렇게 2번 이렇게밖에 못 찍는다. 그러니 NG가 나도 그냥 NG구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라. 방법이 없다. 그 와중에 배우들이 되게 놀랍게 연기를 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너무너무 고마워요. 맨 처음에 그 문호가 선균 씨가 했던 잘 지냈어? 라는 건 애드립이에요. 잘 지냈어? 근데 그거를 미니 배우가 너무나 잘 받아줬고 그러면서 그야말로 그 무르르듯 감정이 잘 흘러가서 너무나 고마웠고 너 뭐야? 나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당시에 고생했던, 저 말고 다른 분들이 고생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되게 부끄럽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씬이 제가 뽑은 영화 하차 속 빛나는 한 씬입니다. 여성의,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영화라는 주제로 세 작품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추천한 영화들은 BTV를 통해 꼭 한번 감상하시고요. 이 세 작품을 언급하면서 제가 함께 거론한 영화들도 같이 보시면 영화는 우르르 봐야 재밌습니다. 그런 식으로 영화를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영화 만드는 변영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